지난주 그 유재민 서비스에서 진동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진동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네? 떨림. 그 다음에 또 진동한다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진동한다 하면 화산폭발. 네? 화산폭발? 그 굉장히 큰 진동이죠. 지구의 진동, 오케이. 땅의 진동, 또 물결, 또 엑스타시. 네? 엑스타시. 엑스터시? 엑스터시, 오케이. 절정. 절정, 엑스터시. 재밌는 거는 진동하면 엑스터시가 떠오른다. 또 우리 얼레진이 뭐가 떠올라요? 저는 가슴의 공명. 가슴의 공명. 우리 벽시 학생들은 진동하면 뭐가 떠올라요? 집중. 집중. 이런 말 들어보셨네요. 온 우주는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가장 큰 성운까지 단지 진동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진동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진동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해 반복 운동을 할 때 그 물체는 진동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반복 운동을 할 때. 그래서 그 진동 이해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도 진동 있는데 여러 가지 손목시계 태엽이 이렇게 감기는 거 또는 바이올린 현 떨림 이런 것도 진동이죠. 진동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진동은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바람직한 그런 진동도 있고 또 대단히 파괴적인 진동도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그런 진동 이해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리급쇠 튜닝 포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리급쇠. 소리급쇠를 땅 쳤을 때 진동. 또는 목관악기의 떨림판이 있죠? 그것도 진동을 이용한 것이고 또는 하모니카 또 떨림판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는 모바일 폰 진동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진동하는 게 있죠? 또는 그 스피커, 라우드 스피커, 큰 라우드 스피커 같은 게 있죠. 그것도 원뿔형으로 떨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함으로 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바람직한 진동을 활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괴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기계가 돌아갈 때 삐걱 소리 나는 경우가 있죠.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삐걱 소리 나요. 자동차, 아주 오래된 자동차, 그전에 저도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삐걱 하는
이런 진동. 또는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맞물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소리가 막 찍찍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진동인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런 파괴적인 진동도 있습니다. 기아가 엇물린 거, 엇물린 거. 그 진동에는 공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린을 어떤 현을 이렇게 울릴 때 그의 튜닝이 되어 있는 다른 바이올린들이 다 공진을 합니다. 그 같은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공진입니다. 그런데 이 진동의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예들을 보려면은 이 유리컵 있잖아. 그 와인 글래스를 놔두고 어떤 진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 진동이 쭉 되다가 진동이 강해질 때 어느 강도 이상이 되면 와인컵이 팍 깨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와인컵이 탁 어떤 진동에 의해서 깨지는 거. 그게 이제 한 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더 큰 그런 이 공진에 의한 재난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타코마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타코마 네로 브리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현수교라는 게 한 게 뭔지 알죠? 두 교각 사이에 이 줄을 이렇게 이어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은 다리가 현수교예요. 그런데 이 타코마 네로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지금 세계에서 5번째인가 긴 다리라고 그러죠? 현수교 중에서. 그런데 처음 나왔던 타코마 다리,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게 뉴욕의 그 맨하탄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다리를 놨던 그런 기술자가 놓은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가 놓은 지 4개월 만에 붕괴가 됐어요.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붕괴된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리가 막 이렇게 출렁거려요.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하다가 탁 부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한 현수교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부러졌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오래된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이 프랑스 군인들이 어떤 다리 위를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발맞춰서 마칭하면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확 무너졌어요. 이 군인들이 이렇게 마칭하면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공명 현상, 공진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 공진이라고 하는 게 현상이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 생성하고 파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진동에 대해서 어떤 다른 측면을, 진동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진동의 역할, 우리가 주목하는 진동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화와 창조입니다.
이 정화의 중에 하나가 이 세척입니다. 아주 정교한 그 세척이 필요할 때 이 진동 세척기를 씁니다. 지금 요즘 문명이 플라스틱 문명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 뭐 플라스틱이 넘쳐난 거죠. 이제 이 문명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플라스틱 문명의 기본적인 문명을 일으킨 기본적인 기술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 중에 물론 이제 그 원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 있지만은 그 제조된 원료를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형태를 부여하는 기술 중에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것을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밀어 넣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교하게 계량을 해요. 정교하게 계량을 해가지고 어떤 구멍으로 압출을 시킵니다. 또는 어떤 몰드라고 하는 형태를 주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기압 펌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계량을 해야 해요. 그래야 일정량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섬유 같은 거 이렇게 뽑을 때 너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작은 구멍이 잔뜩 뚫린 그러한 철판에 굉장히 작은 구멍이 많이 뚫린 너즐로 이제 그 압축을 해요. 그런데 이 기압 펌프랄지 너즐을 한번 쓴 다음에 또 써야 하잖아요. 그럼 세척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세척을 할 때 하기 전에 이것을 태워서 폴리마들을 다 태운 다음에 이 진동 세척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너즐에 또는 기압 펌프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착물들 이것들이 다 세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어떤 상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진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진동을 하고 있으면 올바르게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정화예요. 그 사람들에게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척할 때 이 물을 덮여줍니다. 굉장히 뜨겁게 덮여주고 진동을 해주는 거죠. 찬물로 하면 효율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은 뭐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동이 이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사랑과 진동으로 차있을 때 그것은 매우 효율적으로 정화작용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아까 진동이 창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이메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이메틱스라고 하는 그런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진동하는 진동판 위에 모래 같은 거, 가루를 올려놓고 진동을 시켜요.
진동을 시키면은 그 진동 형태에 따라서 그 모래가 다양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진동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진동, 그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면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형태를 창조합니다. 그 사이메틱스 그 예를 보면은 그걸 다양하게 그 모래 같은 것도 사용하고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도 이 주파수를 바꿔주면 진동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막 뛰다가 막 이렇게 뛰다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진동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체가 있잖아요. 다양한 생물체가 그 씨앗에 담긴 디자인과 태양과 지구의 그런 진동. 지구의 진동이라고 하면은 흙이나 비, 바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사이메틱이 이 자연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파괴도 파괴도 창조의 한 과정이에요. 이 사이메틱에서 볼 때 그걸 보면은 어떤 진동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가 싹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형태가 파괴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형태가 생성돼요. 그냥 그 형태가 이렇게 유지된다면 새로운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좀 이제 진동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주제를 바꿔볼 텐데, 진동과 관련되지만 조금 다른.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물, water, 오케이. 땅, earth. 또 공기, air, 오케이. 이 지구는 근데 사실은 크게 보면 지구는 두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구 핵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구의 내부는 마그마로 되어 있어요. 불로 되어 있어요. 태양과 같은 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겉은 그러니까 지구 내부와 그 크러스트, 지구의 겉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지구는 태양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내부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과 다른 것은 이 겉의 크러스트에 의해서 겉에 의해서 겉은 이제 처음에는 태양과 완전히 같았는데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같았는데 이것이 어떤 창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돼서 거기서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낼 수 있는 상태로까지 어떻게 보면 진화했어요. 그런 창조 과정을 거쳐왔죠. 그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이게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창조 과정이 거기에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은 신의 자식이죠. 신에 의해서 창조된,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겉모습은 지구의 이 외곽과 비슷해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신을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인간의 겉모습은 이 지구의 겉모습과 비슷하다. 근데 지구의 겉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열대림 있는 거 아니면? 또는 사막이 있고, 온대지방이 있고, 열대지방이 있고, 극지방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인간의 겉모습도 이 지구의 겉모습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지구복이라고 불렀죠. 이 겉모습을. 그러나 그 겉모습이 어떠한 겉모습을 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지구가 이 마그마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신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핵심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막일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울창한 숲일 수도 있다. 제가 이 집에 잡초를 이제 가끔 뽑아주는데, 이 잡초를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둬요. 모아놓지 않고. 그러면 이 잡초들이 말라버려요. 뿌리채 딱 뽑아가지고 놔뒀는데 형태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말라버려요. 그것은 형태가 있지만은 그 디자인대로 이 디자인이 뿌리가 흙에 박혀 있어야 하는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인간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내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근원은 사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그대로.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생명의 샘이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 가슴을 채워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생명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의 물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게 사실은 진동이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동이다. 이 생명의 물의 표현은 그것은 진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동은 창조를 하고 그 창조는 나를 통해서 다시 근원으로 들어올려진다. 인간은 그 근원의 진동을 인간 차원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진동, 음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일 수도 있고, somebody might be a cello, 또는 somebody might be soprano, alto, tenor, bass. 우리가 다양한 그런 악기, 다양한 그 음력을 가진 그런 가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동할 수 있는 섬세한 구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에는 싱잉볼을 이렇게 쥐고 있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진동시키려고 해도 진동이 안 되죠. 또는 바이올린에 이물이 잔뜩 끼어있다. 바이올린 켤 수 있어요? 소리가 나요? 진동 같이 공지는 않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있는 그대로의 디자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악기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마틴의 전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전기의 가장 마지막에 마틴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첼리스트가 연주를 끝내면 악기를 내려놓듯이 마틴도 이 땅에서 연주하던 악기를 내려놓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주가 끝나면 우리들의 악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 모임에서 노래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 서버들 모임에서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가사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빛의 선의 노래를 부릅니다. 빛의 선, 광선. 그러면 사랑이 퍼부어집니다. 사랑이 퍼부어집니다. 사랑이 퍼부어집니다. 우주의 가슴으로부터. 그런데 그 사랑이 퍼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에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사랑이 퍼부어지는 우리는 통로죠. 그래서 이 진동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태초에 진동이 계시니라. 이 진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동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항상 진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문제는 생성하는 사랑에 가득 찬 진동인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파괴를 가져오는 진동인가.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 있죠. 금방 우리가 내가 어떤 진동 상태에 있는가는 우리가 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진동을 계속 내고 있다면
이 땅이,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얼마나 빨리 그 사랑의 진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인간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날을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함께 하고 있죠. 그 일을 함께 계속해 나갑시다. 제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close my